안녕하세요. 슈퍼리치더하우스 채널의 공인중개사 한성환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된 슈퍼리치더하우스 소식은 아페르 한강 신축 분양 소식인데요. 얼마 전 신사동 소재에 위치한 아페르 한강 홍보관에 의뢰 고객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의뢰 고객과 함께 아페르 한강에 대한 자세한 상담 영상 내용과 아페르 한강 홍보 영상, 그리고 영상 끝에는 아페르 한강을 디자인하고 건축 설계를 맡은 유현준 건축사무소의 유현진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까지 담았습니다. 입주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요. 3월, 4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입주는 저희가 2022년 하반기예요. 동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위치 보시면서 한번 상담하겠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처럼 고지의 백색의 랜드마크로 빛나는 집. 아페르 한강에서 예술보다 빛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한강과 테라스를 소유한 26개의 프라이빗 하우스. 아페르 한강. 서울과 서울을 잇는 중심 용산. 잇는다는 것, 그것의 다른 말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산에서도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드림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용산 프로젝트에서도 최중심으로 주목받는 자리. 앞에는 햇살을 머금은 푸른강이 유유히 흐르며 뒤에는 303만 제곱미터 푸른 공원이 숨을 쉬는 집.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을 향해 열린 단 하나의 명당. 아페르 한강에서는 모든 것이 이어집니다. 거실에서 테라스로, 테라스에서 한강을 잇고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이 또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아페르 한강의 이어짐 속에서 모든 관계는 더욱 가깝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처럼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백색 랜드마크의 기품을 가진 집. 하지만 아페르 한강은 강과 숲을 그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던 세대에 적용된 폭 3m, 면적 9평 이상의 테라스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마당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강, 숲,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작품이 됩니다. 사람과 푸른 자연이 하나로 이어지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집. 아페르 한강입니다. 아페르 한강의 이음의 미학은 집 안으로 이어집니다. 테라스, 주방, 식탁, 거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풍과 채광창을 통해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넓게 만드는 아페르 한강. 특히 식탁을 집안의 중심으로 삼는 구조, 창을 이용하여 방과 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구조, 그리고 가변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간 체계를 만드는 구조까지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풍성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눈부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집. 그러나 아무나 아페르 한강을 소유할 순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단 26분에게만 허락된 드림 라이프. 그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당신 것으로 만드십시오. 한강과 숲으로 열린 프라이빗 테라스 하우스. 뉴욕 센트럴 파크의 삶을 꿈꾸다. 아페르 한강.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지하 5층부터 10층 건물로 들어가고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저희가 3개 라인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엘리베이터는 각각 라인별로 한 대씩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전면 다 네, 남양이에요. 정면 남양의 전세대 한강 이제 정남양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1호 라인,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한상형 구조, 맞통풍이 되는
앞뒤로 이제 테라스가 있는 구조고요. 지금 요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남향과 동향 양면의 측면으로 이제 창이 다 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동향부터 남향 전체가 다 한강 뷰가 파노라마 뷰로 보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이 이제 한남 뉴타운 5구역 쪽 이제 개발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지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그 뒤쪽으로 또 중학교 부지가 있어서 한강 초등학교.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학군 한번 여쭤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이 뭐 학교가 학군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뒤로 낮은 건물들이 있어서 뭐 뷰가 가려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학군이 인접해서 이제 연구조망 네, 하는 거죠, 연구조망 사실상. 하는 거죠. 네. 개발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유턴해서 저희 단지를 들어가시는 거고, 반포대교를 넘어서요. 네, 반포대교를 넘어서 좀 앞쪽으로 좀 삼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삼거리에서 유턴해서 네네네. 용산구청 가기 전에 유턴해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저희 단지 들어오시는 진입로가 그럼 있으시고, 여기가 하이페리온하고는 한참인가요? 그렇죠. 하이페리온 가기 거리가 전에 있죠. 저희가 네,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죠. 지금 요거 말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시공을 할 예정이고 현대건설 시공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여기 부지가 뭐였어요? 지금 부지는 뭐 기존 주택들도 있고 주유소도 이제 주유소 있었고. 그러니까 주유소는 바로 앞에 옆에 기존에 있는 있었나? 거고요. 주유소 부지 바로 뒤쪽이에요. 혹시 그 잠시교 내려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SK 주유소 부지 혹시 아세요? 내려가시다 보면 좀 아래쪽에 SK 주유소 SK 주유소는 그대로 있고 SK 주유소 바로 뒤에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SK 주유소 부지만 지대가 낮고 저희하고 지대가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네, 한 굉장히 5개 층 정도 차이가 나요. 지대가 어때요? 이렇게 반듯한 평평한 거에서 그렇죠. 내리막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내리막인데 그거는 저희가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지형은 그러니까 고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아래쪽에 SK가 있고 우리 이제 공사 부지가 시작되는 점이 이제 오르막하고 내리막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고기를 이제 깎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좀 지대가 전체적으로 높으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26개의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부지가 이 빨간색 부지예요. 그래서 반포대교 넘어가면은 여기 삼거리가 있는데 용산구청 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유턴해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신 저기 한남역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옆이가 그냥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이죠. 네네네. 거리가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저기가 그러면은 한남 뭐 제3구역? 오구역. 오구역? 네네. 그게 저기 재정비 촉진지구. 네네 네. 맞아요. 여기가 전체가. 그리고 그 신동 아파트가 한 이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동 아파트가 이쯤 되고 저희 쪽하고 조금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려지는 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1차 부지만 저희가 한 900평 정도 되고 2차가 800평 정도 돼서 총 부지는 한 1,700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50세대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한강까지의 거리는 한 350m 정도. 그리고 용산까지의 거리, 용산공원의 거리, 용산공원까지의 거리는 뭐 한 1분, 2분 정도 바로 서쪽으로 계단 내려오시는 쪽에 있는데 계단만 내려와서 이제 한 차량 하나 건너시면 바로 용산공원 게이트가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현장 부지의 주변 이제 개발 호재들 이제 보시면은 용산공원이 이제 서울 수비 한 35만 평 정도 되는데 한 2배 이상 규모예요. 저희가 한 73만 평 정도 되고 내년 하반기면은 전체 다 클로징을 해서 전체 인구가 다 빠져나와요. 그쪽 안에 있는 올해 뭐 아이들 국제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학교를 다 지금 옮긴 상태고요. 안에 뭐 상업시설들도 하나씩 지금 클로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유엔사 부지나 수성구 부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유엔사 부지는 119건설에서 이제 부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가 예정이고 119건설 시행을 되게 유명해요. 네, 작으면 굉장히 그래서 용인 쪽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네. 개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가요. 네,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이제 상업시설, 뭐 오피스나 상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또 부지 매입도 사실은 굉장히 높게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평당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분양 가격도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유엔사 부지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수성구 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부지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과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는 5구역으로 지금 뭐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도 일반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지역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보고 오시는데 저희 사업지는 이제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아닌 고급 빌라 상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상은 아파트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뷰단지가. 네. 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 세대고요. 고급 빌라는 사실은 1층 정원 세대를 가장 많이 조금 근데 선호하세요. 저게 그러면 혼자 공유가 네. 아니라 혼자 네, 정원이 단독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원도 이제 면적이 한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급 주택의 분양가 가장 책정이 높은 곳이 가든 테라스인 1층 정원 세대와 펜트 세대. 예, 여기가 사실 가격이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나 안 보고 그걸 원하시는 때문에 분도 계세요. 그러시는 네. 분들 한강으로 계세요. 나가서 보면 되겠다. 지금 저는 80평 정도면 역대급이에요. 아니, 기존의 고급 주택들의 최대 커봐야 40평 정도 내외인데 80평이 공급되는 건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26세대가 전 세대 다 테라스 하우스로 들어가고 작년에 나이런하는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테라스 크기가 한 6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8평에서 크게는 뭐 페트 같은 경우 30평 이상 테라스가 나오고 네, 루프탑. 예. 이 폭이 넓어요? 네, 폭도 3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한 세대인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세 세대고 그러면 이렇게 위로 한 할수록 폭이 좁아지고 밑에서부터는 좀 밑에가 좀 더 넓어요. 세대. 전용 면적이 아니요, 줄어들지는 그렇진 않으니까. 않아요. 네네. 왜냐면 지금 펜트 세대는 복층이거든요. 그 두 개의 면적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걔는 단층 면적. 근데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그래서 안방 앞쪽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도 있고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또 각 라인마다 저희가 좀 막아드려요. 그래서 1호 라인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단독 정원으로, 여기도 2호 라인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독 정원으로, 그리고 뒤쪽에서도 들어오시지 못하게 이 앞쪽도 막아서 정말 1호 라인만 좀 사용하시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부터 저희가 8층까지가 테라스 하우스 단층 세대로 보시면 되고요. 9층, 10층이 복층형 이제 펜트하우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층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9층, 10층에 테라스가 또 있기도 하지만 또 세대 내에서 옥상 정원으로 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탑도 단독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옥상 정원도 단독으로 한 40평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소지는 저희가 그래서 신동아 아파트도 거의 대부분 동부이촌동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쪽도 서빙고로 들어가고 저희 주소지도 서빙고동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가 1차 부지가 한 900평 정도 되고 이 바로 뒤에 2차 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700평 정도 되고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 건물이고 주차 대수는 각 세대당 4대씩 주차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각각 라인별로 이제 세대 간섭이 없게끔 라인원이 이제 나오시면 엘리베이터 나오시면 전용홀이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가 후에 분양하지만 확실히 1차가 훨씬 낫죠. 위치적으로.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네 맞아요. 네네. 층별 한 세대 독립나. 그래서 이제 1호 라인, 2호 라인이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1호 라인과 2호 라인에 중앙에 비상 계단을 두고요. 비상 계단의 양쪽에 문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세대 간섭이 없게끔. 그러니까 자기네 층만 갈 수 있게. 맞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주차는 어떻게 돼요? 주차는 각 자동? 세대당 4대. 전용 다 지역 이제 정해져 지정 지정 주차가 주차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호 라인만 저희가 9층 건물로 들어가고요. 2호 라인, 3호 라인은 저희가 10층 건물로 들어가는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펜트하우스, 그리고 1층이 정원 세대, 나머지는 단층 세대. 계약 면적으로 빌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한 180평대,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한 220평, 230평 정도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은 저희가 단층은 75평 이하로 들어가고 펜트만 한 80평 이상 타입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호 라인, 2호 라인이 같은 타입, 3호 라인이 이제 타원 구조로 다른 구조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단지에 많이 사용한 색상들이 뭐 화이트나 블루나 그린 색상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테라스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전 세대가 거의 3m 이상으로 나와 있고 평수가 한 8평, 9평 기본 평수, 10평 이상 되는 평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각 테라스마다 저희가 또 메리평 나무도 심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대 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정원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실에서 한강 뷰를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요거는 테라스 느낌. 테라스는 저희가 또 바닥재도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좀 옵션을 선택을 해서 모두
가구나 타일이나 색상도 조금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옵션을 진행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보시는 구조. 판상형, 타원형 이제 두 가지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판상형 구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방이 총 3개, 서재까지 포함하시면 방이 4개가 되고요. 저희가 패밀리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있고 아닌 구조도 있고 지금 조금 많이 보셨던 구조랑 비슷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나오시면은 팬트리장, 신발장 들어오셔서 거실과 주방, 서브 키친이 정면에 나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전체 마스터 공간. 들어와서 서재와 안방, 그다음에 드레스룸, 욕실. 이 뒤쪽으로 작은 방이 2개가 있고 중앙에 패밀리룸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에 테라스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층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패밀리룸이 발코니가 있는 타입도 있고요. 없는 타입도 있어서 없는 타입 같은 경우는 방으로 막아서 방을 더 개수를 많이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요즘에 지금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베드룸 4개는 기존 주택에서는 그게 필요로 할 거예요. 왜냐면 욕실이 이제 막 떨어져 있거나 드레스룸이 없거나 서비스 공간이 아예 없이 그냥 문만 있기 때문에 자녀가 둘이 있을 때는 베드룸이 4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마스터급으로 다 방이 다 베스룸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보시면 네네. WIC가 이제 드레스룸처럼 서비스 공간식이 네. 여기 베드룸 2에 마련이 돼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입구 들어가는 쪽에 파우더 드레스가 조그맣게나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2분이 있을 경우 이렇게 총 베드룸이 3개이더라도 패밀리룸을 룸으로 구성하지 않고 공용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드레스룸, 아이들의 이제 수납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거를 중앙에다가 두시거나 하셨을 때에는 내 가족이 쓰시는 데에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일부러 베드룸을 특화해서 이렇게 하고 방을 굳이 쪼개지를 않아요. 네. 드레스룸이 다 있죠. 아, 여기도 그러니까 있고 여기도 저쪽에도 베스룸 앞에 조그맣게 파우더 드레스룸, 드레스룸으로 있죠. 그리고 공용욕실이 따로 하나가 있고 욕실 총 4개인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 고급주택들은 이런 구조가 아니죠. 욕실이 어떻게 3개 건물인데 방마다 방마다 하나씩 있고, 들어가 있고 게스트 욕실이 거실에 네. 가까운 쪽에 네. 하나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이 2분이 계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컨디션에도 쓰시기에 무리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타워형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일반 고급주택 분양하는 평당 건축 비용이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요새 기존에. 근데 요즘에는 거의 1,40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양가에 요인이 되죠. 그리고 저희 천정고는 2.7에서 우물 천장까지 2.8을 보시면 됩니다. 창고도 있어요? 네, 개별 창고가 저희가 지하 주차장 쪽에 각 세대별로 한 4평에서 5평 정도 있는 창고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페르 한강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일단 사적인 외부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당에 있는 집에 살았을 때에는 마당을 통해서 많이 자연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고 쉽게 말해서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자연을 만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연을 만나려면 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에다가 마당을 다시 갖고 오자. 그게 가장 큰 컨셉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폭이 넓은 테라스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들은 폭이 1.5m밖에 안 되고 좁고 길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실 빨래 넣는 거 외에는 아무런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폭이 한 3m 정도는 나오게 방만큼 사이즈가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비가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나무를 크게 심어서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라스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옥에 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은 마당 너머로 사랑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방에 있지만은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지만 다른 방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한옥의 가장 큰 공간적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면은 아파트는 방과 방이 다 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도 단절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마루에 나와서 얼굴을 보려고 하면 대부분 다 텔레비만 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아페르 한강에서는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서로 뚫어서
서로 원할 때에는 서로 쳐다볼 수도 있고 원치 않을 때는 한쪽에 창문을 닫아버리면은 자기만의 또 사적인 방이 될 수 있게끔 또한 그렇게 두 개의 창문을 두면은 공간도 한 4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가면은 되게 좁고 답답하다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한 방밖에 보지 못합니다. 안방에 있을 때는 안방만 보고 거실에 나오면 거실만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방과 거실을 연결하는 창문을 뚫어주면은 그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창문을 좀 뚫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거실은 마당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 마당같이 느껴지는 거가 테라스로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외부 공간과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지만은 동시에 원할 때는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